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 확인된 게 있다면 국민의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이 그동안 중도 타령을 했지만, 자, 중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집토끼만 놓쳤다. 집토끼도 놓치고 산토끼도 놓쳤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 선거 때 받았던 그 득표율, 자, 40%가 넘는 득표를 받았더라도 지금 이만큼 참패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당수가 지금 많이 빠져나간 것은 국민의힘이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총선 과정에서 광주 관련 발언, 뭐 세월호 관련 발언 이렇게 했다가 거기도 공천을 취소하거나 또는 거기 제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소송까지 해가지고 다시 선거를 이어가는 그런 걸 하다가 180도 참패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자기 당에 대해서 당에 공천을 주놔놓고 자, 이기저기 눈치를 보고 제명을 하니까 또 이 처벌을 하니까 그러니까 공천 취소를 하니까 자, 이거를 보고 중간에 있던 사람들 내막을 자세히 모르면 우리같이 안에 있는 고관 여자는 모르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자, 국민의힘이 얼마나 저렇게 잘못했으면 자기 당에 있는 사람들 저렇게 말하자면 공천도 취소하고 또 처벌을 할까. 자, 이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그 프레임이 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좌파들에서 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설이나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나 이 아주 잘못된 것들, 그거는 국민의힘 안에서 우리가 몇 차례 공격을 하고 나면 그걸 끝나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좌파들은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저격하고 SNS를 만들고 유튜브를 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은 저 좌파들에 관해서 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 영역을 개척했나?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자,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이 당했지. 국민의힘의 후보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자, 그동안 제기됐던 김준영이나 양문석이나 이재명이나 여기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 의혹들, 그리고 사회적 시끄러운 이슈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후보 누구 하나가 그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나?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제대로 된 보수를 반영하는 의원은 없다. 이번에 보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뭐 이 비례대표다 보면은 물론 비례대표 취지가 그런 겁니다. 직능 또 소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대로 된 보수 우파 대표를 대변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 처음 보는 인물이 많다는 겁니다. 처음 보는 인물. 그 자기 분야에서 뭐 삼성전자에서 또는 사격에서 또는 무슨 장애인에서 소수그룹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문제가 돼가지고 자, 여기에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공격해 올 텐데 그게 앞서 나가지고 막거나 또 토론회 가거나 거기서 또 SNS 글을 쓰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사실상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 모두가 어떻게 보면 전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리는 말하자면은 이 언론 최천병에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의 싸우면 알리는 거 여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과거는 주먹질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 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바로 알리는 거. 그렇게 해서 잘못된 것도 더불어민주당은 많이 알려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 또는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마치 교과서처럼 쫙 펼쳐져 있습니다. 자, 거기 야간에, 밤에, 낮에 이 SNS 들어가 보면은 그런데 거꾸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나 그 당에 있는 김준혁 관련된 이런 사람들 여기에 대한 비판은 자, 여기 이 언론에서 몇 사람 떠드는 거 외에는 거의 잠잠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니까 지역에도 여론이 만들어지지 않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게임이 안 되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처절하게 반성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은 확실한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확실한 보수 정당.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 이렇게 뭐 중도 탈행하고 그러면서 뭐 통합한다 해가지고 자,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모두로부터 배척을 당한 게 오늘 이번 선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서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 그게 멋지게 보이고 그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게 효과를 낼 때 국민들은 우파가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 한쪽에는 지극히 좌파적인 또 한쪽에는 지극히 우파적인 이러다 보니까 이건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 우리는 다양한 스펙트럼이라 하는데 다양한 게 아니라 스펙트럼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분명한 우파 정당이기 때문에 우파의 목소리를 내야지. 우파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좌파의 목소리를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정치적으로 싸우고 정파적으로도 대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자, 그러니까 공천은 했지만 제대로 된 매력 있는 인물이 없다. 매력 있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공천해서 여기 있는 사람 빼가지고 저기 갖다 놓고 현역 의원들 과감하게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사퇴도 하고, 그 중진들 또는 다선들 그렇게 해서 불출마도 한다 그랬는데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 갖고선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저기로 보내고 저기 있는 사람은 또 여기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실망감. 자, 모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 의료 개혁 이렇게 한다면서 이제 그게 피로감, 또 그게 소통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자, 그 불신, 불통 이런 이미지. 자, 거기다가 지금 국민의힘은 자, 이것도 저도 아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 함웅경도 가고 김경률도 가니까 차라리 여기에 있는 정청래나 여기 있는 우리 좌파들과 더 확실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왜 정청래를 싸우는데 거기는 김경률과 처음에 붙이려고 했나? 그러니까 정청래가 싸우기 위해서는 확실한 우파를 보내야 그래서 이기든 저든 그 가치가 있는데 비슷한 사람 보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정말로 정치 공학적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보수 우파 정당을 만들고 그게 지금부터라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지도부는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다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에 국민의힘 안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거기 보면 사실상 지금까지 눈치를 보거나 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지 확실하게 싸우고 보수 가치를 세운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거의 없다. 공천도 그렇게 해나오니까 지금 여기까지 올 동안에 더불어민주당에 문제 있더라도 앞장서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패배를 기화로 반드시 국민의힘은 보수 우파 정당으로 되살아나야 되고 윤석열 정부도 확실하게 보수 정권으로서 자기 매김을 해야 된다. 자, 지금 이 의사들 지원하는 문제도 원래 이거는 좌파들이 만들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좌파들이 의료를 많이 확산하면은 그야말로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의사들이 쫙 깔려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 이 무상 의료 뭐 이런 것도 있는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 이게 성과에 급급하지 말고 방향성이 이게 우파 정책이 맞나? 자,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안에서 하나 둘씩 점검하고 거치고 하는 과정. 자, 그래서 지금은 뭔가 정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전략 전술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 같아. 자, 문제가 생기면 즉각 대응해가지고 자, 여기 이론이 안 좋다면 빨리 대응해가지고 거기에 반대되는 의견을 빨리 제시를 하고 황상무 사건이 터졌을 때 왜 빨리 대응하지 않았나? 자, 이종섭 사건이 터졌을 때 왜 빨리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날리면 했을 때 왜 그 수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뭐 그게 국회에서 하는 소리가 어떻고 저떻고 이 이야기는 이미 좌파들이 만드는 프레임 안에 딱 갇혀버린 겁니다. 즉각 대응해가지고 이거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 즉각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빨리 대응하는 건 잘하지만 문제는 정체성.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체성. 자, 이걸 보강해가지고 그래서 우파 진영 안에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지금 이런 말하자면은 여러 오합 말하자면은 이 4분 5일을 되는 이런 경향이 있었는데 자, 이 기회로 국민의힘이 자, 소수 정당이 되더라도 똘똘 뭉쳐가지고 보수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공천 다 끝나버렸고 그 사람도 구성되는데 지도부만이라도 앞으로는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했어.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숫자라도 제대로 싸우고 그래서 저들과 막아내는 여기는 막강한 검찰, 경찰 포함해서 자, 이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정책 수행 영역이 있고 인사권이 있고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무리 입법권 가지고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 그래서 각 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용해가지고 저들에게 자, 아무리 저들이 이 숫자 가지고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다 하는 점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자, 더불어민주당에 대응해서 국민의힘이 강력한 정당으로 작지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바로 이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